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수상한 서대문 갑 유권자 명부, 개인정보 통제. 로 유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일,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대담,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 김한 한겨레신문 기자. 이동형 앵커, 이하 이동형, 팩트 증검 승부, 트루맨.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 김한 한겨. 외신문 기자, 이하 김준일, 김한. 네, 안녕하세요. 이동형 김한 기자. 또 특종을 물어왔나요? 김한. 네, 결과적으로 특종이라고 해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제비 마냥 물어온 박씨, 들어봅시. 어떤 내용입니까? 김한. 저희가 서대문 갑 지역의 유권자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유권자 명부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서대문 갑 지역에 출마했던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현역 위원이었던 이성원 의원이 구청을 통해서 빼낸 주민 명부와 그때 당시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사용했던 선거인 명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서대문 갑 유권자 전체인 13만 1000명이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명부를 들었습니다. 이 명부에는 전체 유권자의 56%인데요. 74,309 8명이 유선전화가 들어있었고요. 전체 유권자의 36.6%에 해당하는 48,670명이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성원 의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흔히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이 족보라고 부르는 새누리당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관리해왔던 명부가 있어요. 그 명부에 약 1만 7,000개 정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성원 의원은 전체 유권자 13만 명 가운데 9만여 개의 전화번호를 선거 6개월 전에 명단으로 만들어서 활용했던 정황을 이성원 의원 측에서 그 부분을 지시했던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작성했던 명부 전체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동형 김준일 대표님,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불법으로 활용,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에 구청이 연관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것 아니에요. 김준일 내 전화번호를 그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공기관밖에 없다고 봐야 하고요. 특히 무자, 위 전화번호가 아니라 특정 구에 대한 정보는 구청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무원이 수중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 상당수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조각을 맞춰야 하거든요.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맞춰야 하는데 빼주고 그것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조합을 해서 새롭게 9만 개를 만든 거죠. 이것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 관계자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이게 유권자들의 주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 선거에 표를 줄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김한.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선거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해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다른 민원조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정치 성향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중립적인지 이런 것을 싹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민번호 앞자리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연령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별과 연령에 맞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운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동형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공약도 다르게 보낼 수 있겠네요. 김한. 그렇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연령대에 맞춰서 보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보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서대문 갑 지역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사는 대부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연령층은 거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뭔가 자동차를 기준으로 뽑았든지 과세 기준으로 뽑았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걸
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동영 또 이런 일을 당시만 했었을까? 19대 때만요. 18대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대문구만 했겠느냐? 다른 구에서도 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드러난 것은 현재 서대문구밖에 없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심하자면 서대문구만 있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백군기 용인시장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내부 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아왔고 널리 활용해왔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대한민국 건립 이래 서대문구 19대 총선 때 한 번만 있었다고 상정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동영 관행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상대 후보가 만약에 알게 되면 선관위 고발건이잖아요. 당시 서대문구는 우상호 의원하고 이성원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요. 여기가 전통의 격전지잖아요. 기만 앞서 여기만 했겠냐는 질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이 작업을 지시한 문자를 보낸 이성원 전 의원 측 보좌관을 만났는데 이분이 왜 문자를 보냈냐고 물었더니 당시에 DB 관리를 잘한다고 소문난 당내 사람들을 접촉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자기는 합법적인 것만 했다는 건데 DB 관리가 뭐길래 잘한다고 소문이 나느냐. 원재료가 있어야 그걸 잘 정리하든지 뭘 하든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답은 못했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빼온 명단을 이게 또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 명단을 꿰지 못하면 보석이 아니에요. 이거를 동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맞춰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잘하는 보좌관이 이미 당내에 소문이 있었을 정도로 공공연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고요. 우상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선거를 돌아다니면 이성원 쪽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왜 당신은 문자도 안 보냈냐? 지역구 관리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성원 측의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은 자신도 했었는데 이렇게 주민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동영 지금 구청에서 누가 유출했는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죠. 김환. 그 부분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구청은 저희 자료를 보고 나서 처음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외부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료를 보자마자 거의 인정했어요. 이건 구청 전산망에서 나간 게야. 이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현행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장기 보관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6개월 하루가 되면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6개월 일제가 되면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접속했는지 결국 모르게 되는 것이고 서대문구청이 오늘 자체 감사 결과 찾을 수가 없어서 수사를 위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수사 위뢰한 게 굉장히 큰 게요. 구청 입장에서도 이 자료가 자기네서 유출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명백한 상황에서 유출자를 못 찾을 경우 개인정보의 관리와 그것을 안정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상당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 위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동영 어쨌든 본인들은 기술적으로 찾지 못해서 수사 기관에 위뢰한 것인데 지금 김한 기자 말대로라면 지금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발뺌하면 수사기관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한 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저는 어쨌든 고시의 근거, 구청의 설명을 듣는 건데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이성원 의원 측이 가지고 있겠죠. 이 자료가 정말 그렇게 선거에 필요하고 중요해서 자신들이 만들었다면 다음에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고 이미 한 번 13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다 정리한 건데 그 자료를 어디선가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강제 수사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동영 당시 여기에
관련했던 새누리당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성원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김환 아까 이 작업을 진행한 다른 새누리당 의원실 직원을 불렀던 보좌관은 지금 현직 서대문구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은 선거 기간 중에 여러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라 왜 그때 문자를 보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DB를 빼온 것으로 알려진 보좌관이 유감스럽게도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작업에 관여했던 보좌관이 현재 있고요. 이성원 의원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당시 서대문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김준일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 장이 바뀐다고 해도 전통적으로와 내에서 소위 말해서 드러나지 않게 줄을 대고 있는 공무원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협력 관계가 유착관계라고 하죠. 그런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 상존하고요. 오래 동안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경찰을 오래 출입했는데 경찰한테도 그런 것들을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적 조회, 전과 조회, 신원 조회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기록 다 남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신원 조회한 경찰들 다 징계를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정치권에서 부탁합니다. 이동형 은행 전산 자료도 누가 부탁하면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는데 로그인 기록이 6개월 만에 사라진다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길게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환정, 고보안, 통신 전문가들한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마냥 가지고 있기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목적을 다하면 바로바로 삭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자체 데이터에 접근한 기록은 최대한 길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것의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서 범죄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접속했는지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데요. 지금 6개월로는 그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짧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련된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고시한 게 2011년입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이돼서야 서대문구청과 서울시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한 거예요. 이 사이에 무려 6년의 텀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왜 6년의 공백이 발생했느냐? 안부는 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형 아까 잠깐 백군기 시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도 공무원으로부터 5만 명이 개인정보를 받았어요. 이것 지자체 주민정보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런지 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준일 이것은 일단 여당이니? 야당이니? 민주당이니?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일벌백계를 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선거에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정보보호관리법 위반이고요. 이것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다음 선거 때 어느 당이든 또 요청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동형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6개월 있잖아요. 그게 최동욱 점검 살 총장 때문에 접속기록 관리가 바뀌었다. 맞아요. 무슨 말인 겁니까? 기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7년 7월 26일에 지침이 내려와요. 서울시가 무조건 개인정보 관리의 기준을 시행해라. 그게 왜 그러냐면 7월 3일날 적폐청산 TF에서 최동욱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합니다. 동욱 사건은 서초구청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민감한 정보를 빼준 사건이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일선구청들이 이 개인정보 관리 기준과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최동욱 사건이 재조사된다고 하니 부랴부랴 그때가
돼서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만든 거죠. 7월 2일에 제조 사 결과가 발표 나고 26일에 지침이 하달돼요. 6년의 공백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알려진 것 중 하나인 최동욱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결정된 이후에야 6년간 안 하던 일을 한 거죠. 이동형 그러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게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꽤 세네요. 기만 꽤 세죠. 개인정보보호법은 꽤 센데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지금 이 개인정보가 유출 시점으로 보면 한 달 정도 기한이 남았고 용 시점으로 보면 몇 개월 정도 더 시간이 있기는 할 텐데 어쨌든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를 계속 보도하면서 느끼는 한계인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요. 법이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6개월까지만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발각된 불법 행위들은 대부분 다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아까 전에 DB 관리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명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크로 프로그램 썼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준일 매크로를 하는 게 별것은 아니고요.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 할 것을 조금 편하게 하는 거고,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면 매칭을 해야 합니다. 분류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는 주소만 있고 여기에는 전화번호만 있고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합치고 분류하는 작업을 엑셀이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면 훨씬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매크로를 돌렸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만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한 2주 정도의 작업 분량이었대요. 그냥 수작업으로 한다면 여러 명이 2주 이상 분류를 하고 다시 대조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저희가 보도한 기사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해요. 기적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끝내서 지금 보내드립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가히 매크로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분류해낸 거죠. 이동형 아까 공소시효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 공소시효 지났다고 수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일벌백계에서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꼭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진실을 알기 위해 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만 사기업에서 정보가 빠져나가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원래 개인정보는 떠다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정보 전체를 빼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지난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난번 총선에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군요. 기만 선거 기간 중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 관계자들도 논의를 할 때 반쯤 불법인 방식을 할까? 완전 불법인 방법을 쓸까?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반쯤 불법인 방식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이런 데서 명단을 받는 거. 체육회 이런 데서요. 이것도 사실 그 명단을 그렇게 수집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도 관행이다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거가 워낙 박빙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집해서는 안 된다. 아예 전체를 가져오자. 그래서 단을 빼온 사람도 아주 신신당부를 했고 이들이 서로 그래서 그것을 고받을 때 메일과 보고를 주고받을 때도 이 명단에 대한 정확한 워딩을 하지 않아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이 보이거든요. 구두 상으로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 명단이 불법이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준일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이미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이나 대선 때 오바마가 당선된 원인 중 하나가 이런 데이터를 분류한 건데 다 굉장히 복잡한 기법을 씁니다. 미국은 투표를 하려면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해요. 거주지나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선거 인단 명부로 등록해야 하고 명부와 소셜미디어의 계정과 이런 것을 다 수집한 다음에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바마가 승리했던 이유가 맞춤형 메시지를 다 보낸 것이거든요. 이동형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죠. 김준일 그런 것들이 기술이 개발되는데 한국은 그런 것을 안 하고 불법으로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법은 더욱더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이동형. 그렇죠. 이것 말고도 지난번에 김한 기자가 물어온 특종 있었죠. 자유.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도 매크로를 활용했다.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김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경찰의 수사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중앙당 산하에 SNS 상황실을 꾸리고 전국광역단위 지자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매크로를 활용한 메시지 전파를 지시하는 채팅방 전체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출마자이신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야당에 대한 수사가 되다 보니까 자칫 정치 탄압, 정치적 보복 이런 프레임에 휩싸이지 않을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을 했다는 점에서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수사의 의미가 뭔지 조금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그런데 이 건도 결국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한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거기에 이미 저희 기사에도 한나라당 매크로, 새누리당 매크로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아마 기사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기사에도 이미 거기서 매크로를 활용한 흔적 그리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처벌하는데 의지만 있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동형 드루킹 특검 얘기해봅시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까요? 물음표. 김준일 일단 역대 특검을 보면 연장을 신청 안 한 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번이 특검이 있었는데 모두 다 연장 신청을 했고요. 만 대통령이 거부한 경우는 있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예전에 조폐공사, 사업 유도 특검이라든지 대통령 사저 특검 이런 것들은 연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동형 최순실 국정농단도 연장 안 됐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지만 어쨌든 특검은 신청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역대 12번 특검 중에서 가장 최악이거든요.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연장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역대 최악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장해서 연장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더 욕먹는 것 아니에요. 물음표. 김준일 연장에서 사실은 이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법을 조금 바꿔서 이번까지 모든 선거에 매크로를 포함해서 하면 확실히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야가 합의할 일은 없지만 김한 사전의 법조계 안팎에서 저도 새누리당, 한나라당 매크로를 보도했던 당사자로서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새누리당, 한나라당 매크로까지 수사하면 해볼만 할 거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드루킹 가지고는 기소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법조계에서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특검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 시절에 30억 원어치의 메트로 기계를 샀다더라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이 언론의 간을 보고 계속 조금씩 정보를 흘리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특검이 수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영 그런데 지금 보면 기소는 할 것 같고요. 불구속 입장에서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연장에 관해서는 지켜보고요. 어쨌든 연장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봐야 하는데요. 기만 그런 의견이나 메일을 보내주시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드루킹은 그렇게 해서 특검까지 가서 했는데 한나라당 시절은 공당으로 치러왔던 주요한 선거들의 정당성이 다 흔들리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저한테 묻는 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모릅니다. 왜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지. 어쨌든 정파적 의견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공당이 계속 위협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영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 감사합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